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6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오늘이 현충일인 것을 모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오늘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올려드린 아침 뉴스를 보면은 세부에서 한국인 한 분이 마약을 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인들이 왜 필리핀에서 마약에 빠져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서 은근히 마약을 많이 합니다. 은근히. 그리고 또 마약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마약의 특징이라는 것이 앞에다 마자를 앞에 있는 마자를 빼고 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이라는 단어. 약. 즉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하거나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거 마약이다 이런 말을 안 하십니다. 약이라고 합니다. 약. 그런데 이제 그 마약을 판매를 하거나 마약을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여대생이 마닐라 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다가 경찰들이 수상하게 맞아 그 여자 몸수색을 했습니다. 여대생이죠. 몸수색을 했는데 음부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체포가 됐겠죠. 그 체포를 했는데 공항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공항에서 바로 도망을 갔는데 당연히 이제 그때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에 대한 그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항에서 외국 여자가 체포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젊은 여자죠. 어린 여자죠. 여대생이니까. 어린 여대생이 잡혀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을 빠져서 다른 나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잠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한 여대생이 마약하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에서 마약의 상당한 양이 북한에 의해서 공급이 됐었습니다. 북한. 수비강에 가면은 항상 북한 화물선이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금은 아마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유엔 제재를 이유로 해서 그 배를 내쫓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수비강에 가면 항상 북한 화물선이 있었고 필리핀에 유통되는 마약의 30% 이상이 북한산이었습니다. 그 저가로다가 공급을 해서 필리핀 마약의 상당 부분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마약을 팔거나 또 마약을 이제 흡입을 하겠죠. 근데 그 여대생이 20살을 간 넘은 여대생이 여자의 몸으로서 필리핀 경찰 당국에 공항에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구금이. 그런데 이제 도주를 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은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필리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체포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살을 간 넘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모든 것을 돈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정도의 재력 있는 여대생도 아니었습니다. 뭐 대구에 있는 어디 뭐 여자대학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있었고 이 여자는 그런 조직의 조직원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는 은근히 마약이 많이 돈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에 어떻게 빠지는가? 그러니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마약에 빠지는 것은, 필리핀은 더운 나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우리 어디 놀러다 갔다 오자 하고 바깥으로 끌고 다닙니다. 무지시 덥죠. 야, 덥다, 피곤하다, 호텔로 가자. 로비에 앉습니다. 아니면 방에 앉습니다. 그럼 바로, 야, 더운데 이거 한 잔 마셔, 시원한 물. 이거 레몬 주스야, 마셔, 시원하잖아. 마시면은 몸이 쫙 풀어지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약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여자들이 섹스 공세를 피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죠. 돈 없는 사람한테 누가 공짜로 마약을 주겠습니까? 다 돈인데. 그리고 이제 섹스 공세를 필 때 통상적인 이런 섹스 공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쓰리썸, 즉 2명 이상의 여자들이 섹스를 해주는 거죠, 남자를. 그런데 이제 마약을 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이 아닌 섹스를 하게 되면 강력한 그 자극을 주어서 그 뇌에서 벗어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 떠나서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젊은 여자들이, 그 여자들은 이미 섹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여자들이라 그 기가 막히게 해주는 것이죠. 남자가 빠져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의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한국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첫 단계가 바로 그 더위에 노출시켜 놓고 갈증이 일어나게 해서 시원한 걸 마셔라. 그게 첫 단계면, 그 첫 단계. 그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섹스 공세를 펼치는데 그 특이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섹스 공세를 펼쳐서 옴짝달짝 못하게 이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시는 음료수의 그 단위가 높아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면은 돈을 요구하는 거죠. 돈을.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사람 봐가지고 하겠죠. 이제 좀 돈이 많고 그 수사당국을 뭐 무서워하거나 또 다른 여죄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마약 했는데 너 고발한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 마약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약을 파는 경우가 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참 이상한데, 이제 필리핀 경찰에서도 무슨 리스트를 갖고 조사를 하고 뭐 잡아들이고 하죠.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재미교포인데 상당히 이제 그 필리핀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탈옥까지 했었죠. 탈옥까지. 그리고 이제 말라떼에 숨어 지내면서, 그러니까 마약을 팔기 위해서 숨어 지내면서 마약을 공급하면서 이 섹스 지금 콜골 공급도 했었답니다. 콜골 공급. 그래가지고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잡혀갈 뻔했었는데 또 누군가 손을 써서 다 이제 그걸 막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왜냐하면은 필리핀 정부도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마약 뭐 방지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필리핀에 놀러 왔다가 그런 거를 모르고 마약 유혹에 빠져서 신세를 망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로서 이제 지금 드러난 이야기만 몇 건 하는 건데, 몇 건. 그런 걸 우리가 대충 들여다 봤을 때만 해도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 한국 교포가 마약을 팔다가 걸렸습니다. 도주를 근데 잡혀서 구속됐다가 또 도주했습니다. 또 은신했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이 마약만 판 것이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한테 콜골도 다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죄 잡혀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만 열면은 콜골 조직 빠난 건데, 그럼 누구 통해서 여자 공급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간 사람은 몰라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다 잡히는 겁니다. 성매매 이런 걸로. 그런데 그런 거를 무마할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뒤에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비밀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마약을 하다가 잡혀간 경우가 뜸했었습니다. 상당 기간. 근데 이제 그 세부에서 잡힌 분은 집에서 마약을 사다가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하고 뭐 하다가 이제 그 현장을 잡혔답니다. 수사관들한테.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잡혀갔는데, 마닐라에 오시면은 직업이 없는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뭐 좋은 데 있다, 아는 여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당해가지고 마약에 빠지게 되면은 신세 망치는 겁니다. 실제로 말라떼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필리핀 두 여자, 그 여자들이 아마 10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대 두 여자하고 호텔에 한 달을 있었답니다. 한 달을. 당연히 이제 그 마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제 더운데 마셔라. 그리고 두 여자가 섹스를 매일 해주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돈 붙여라, 돈 붙여라. 그래서 마약만 파는 건 아니고 상당한 돈을 이제 뜯긴 걸로 그때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순진하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섹스 공세를 펼치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많은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오셔서 마약에 빠지는 첫 단계가 바로 더위입니다. 더위. 그러니까 더운데 자꾸 나가자고 하면서 시원한 거 마시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딱 마셨을 때 빨리 시원함을 느낀다든지 피로가 빨리 풀린다든지 하면은 아, 이게 마약이구나 하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그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그 단위가 어느 정도만 이제 그 지나가게 되면은 중독이 금방 된답니다. 마약은. 그래서 마약이 중독이 되면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젊었는데 이가 좀 많이 빠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거 마약쟁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몸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말라 있는 경우가 많죠. 마약을 오래 하면은 많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력이 좀 흐리멍텅해 가지고 금방 자기가 말한 것도 잊어먹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친절하게 해주고 막 더운데 나가자고 하고 뭐 이러면 일단 경계하고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쓸데없는 한국 사람들 심부름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인터넷에서 만났는데 형님이다, 뭐 잘해준다, 마닐라 갔더니 진짜 잘 살더라, 이래가면서 한국에서 뭐 갖다 달란다, 무슨 뭐 주민등록번호 한 동 떼달라고 그러는데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달라고 그러더라. 이런 경우 하나 잡히면은 뭐 예외 없습니다. 뭐 난 몰랐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마약이라는 게 엄청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는 그 한국 교포들이, 그러니까 야구, 아마추어 야구팀이죠.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호주로 마약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호주에 있는 제호 한국 교포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야구 동호회원 전부 다 초청했다는 겁니다. 호주에 있는 아마추어 야구팀하고 야구를 해라. 내가 비행기표 다 보내줄게. 12명인가 10몇 명을 비행기표를 다 구해준 겁니다. 100만원이라면 1200만원 밖에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호주에 있는 아마추어 동호회하고 그 자매 결혼을 맺기 위해서 니들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뭐 있다. 그걸 중국에서 사가지고 와라.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물건 속에다 이미 마약을 뭐 수십억 원을 어찌겠죠. 그걸 넣어놓고 가져오게 했답니다. 근데 딱 공항에서 쥐걸린 거죠. 중국 공항에서. 그래갖고 12명이 다 잡혀가가지고 뭐 한국 대사관에서 뭐 다 개입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금방 풀려나고 또 일본은 좀 이따 풀려나고 다 풀려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 마약을 그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선심을 많이 씁니다. 잔돈푼이죠. 얼마 전에도 그 봉투 마약을 운반시켰던 분들이 한국 사람,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필리핀에 왔는데 고생한다. 밥 먹어라. 그 뭐 삼겹살 사줍니다. 그래봐야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돈 10만원어치 나오겠죠. 그래놓고 그 사람들 한 달 수입이 뭐 봉투 하나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봉투 하나 가져오면 그 봉투 안에 그 봉투에 그 가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 붙이는 거를 마약으로 붙였답니다. 일반 풀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걸렸던 거죠. 근데 그 봉투 하나가 1500만원인데 자기는 1500만원씩 벌어먹으면서 10만원어치 사주는 겁니다. 선심 쓰는 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 필리핀에서 선심을 쓴다. 그리고 뭐 호기를 부린다. 필리핀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 다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만났다고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여자 대주고 뭐 이러면은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그 마약 기사가 뜨는 거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경각심에서 새로 필리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시원한 거 마셔라 자꾸 주면은 피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신고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마약을 안다고 해서 신고 안 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지금 그 필리핀 사람들이죠. 마약을 했다가 그 일단은 마약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그 교화소를 갑니다. 그러니까 마약 그 학교죠. 마약을 학교. 이런 데를 가서 한 몇 개월씩 있다 오는 사람도 제법 있고, 또 심지어는 계속 하면서 아직 안 걸려가지고 아직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 파탄 다 나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신고를 안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뭐 주변에서 좀 안다, 자기가 좀 뭐 냄새를 맡았다, 뭐 의협심 해가지고 신고 잘못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바로 한국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어떤 방식으로 마약에 빠지게 되는가, 요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